우리는 누구나 함께 살아간다. 가족이라는 작은 원 안에서, 일터라는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혹은 이름 모를 낯선 이들과 엇갈리는 도시의 리듬 안에서. 하지만 정작 그 함께 있음은 언제나 은근한 불편함과 함께 찾아온다. 말을 아끼는 사람과 수다를 즐기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 침묵은 어색함이 되고 말은 부담이 된다.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계획을 짜면 일정은 충돌하고 결과는 불만이 된다. 우리는 다 다르기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해지는 순간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타인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꿰뚫어 본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보았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완전히 이해받을 수도 없다. 이 고독의 전제를 인정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좋은 관계란 갈등이 없는 것이라 믿고 사랑이란 완벽한 이해라고 여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 차이를 견디는 훈련이다. 침묵을 오해하지 않는 인내, 다름을 공격하지 않는 유연함, 그리고 불편함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숙. 쇼펜하우어는 말없이 묻는다. 당신은 왜 타인을 참지 못하는가? 그 질문은 우리에게 낯선 내면을 들춰보게 한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상대가 너무 무례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내 기준만을 고집한 건 아닐까? 때로는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이 결국 나를 소모시킨다. 때로는 참는다는 것이 자기 부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참는 법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참는다는 건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건 상황과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는 힘이다. 어떤 말은 흘려보내고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나의 중심을 흐리지 않는 일. 세상엔 성격 좋은 사람보다 균형 감각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사랑받는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방식이 낯설어도 일단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이들은 불편함을 마주해도 그것을 나쁜 일이 아닌 지나가는 일로 여긴다. 그 감각이 곧 삶의 탄력성을 만든다. 함께 있음은 피로하지만 우리는 그 피로 속에서 인간으로서 단단해진다. 다름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다름을 견디는 연습은 결국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일상적인 철학 수업이다. 세상은 말로 가득 차 있다. 칭찬, 조언, 충고, 평가, 비난, 그리고 소문.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생각이 흔들리고 때로는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의 뒷면엔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거나 혹은 단순히 침묵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던진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의 겉면만 본다. 말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진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그 진심이 성찰을 거친 것인지, 그 성찰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따져보지 않는다. 예컨대 누군가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수치심이나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한 걸까? 혹은 자신의 관점에서 재단한 것뿐은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말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본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무관심으로 바뀌고 지금의 조언이 나중에 비난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다. 우리는 말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서로를 말로 이해해야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타인의 말은 참고용이지 삶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 그건 충분한 시간과 진심을 담은 말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 아픔은 껍질을 깨는 고통이기도 하다. 반면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귀에 걸리는 순간 마음까지 흔들리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 기준을 꺼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설명하려 할 때 나는 과연 그 설명 안에 스스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세상의 시선은 늘 피상적이며 타인의 말은 대부분 부정확하다. 그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는 심연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그는 오해받을 각오를 권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안의 기준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다. 사람들의 말은 때때로 거울이 되지만 그 거울은 자주 왜곡된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내 얼굴이 부풀어 보이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 왜곡을 바로잡을 내면의 렌즈를 가져야 한다. 그 렌즈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왜 나를 흔드는가?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은 진실인가? 혹은 그 사람의 투사인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말과 나 자신의 중심 사이에서 조율하는 법을 배운다. 삶은 결국 조율의 연속이다. 관계도 감정도 말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조용한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말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 말보다 존재의 깊이를 지닌 사람. 그리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말은 쉽게 흘러가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오래 남는다. 그 무게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적막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마음속이 의외로 넉넉하다. 창밖을 바라보다 떠오르는 생각, 어디에도 닿지 않아도 충분한 감정.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느끼고 자신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말이 많아지고 시선이 엇갈리고 침묵은 불편해지고 마음속 공간은 점점 작아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지만 사람들 틈에 섞이면 곧 그들의 시선 안에 갇힌다. 이 말은 단지 혼자가 좋다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사적인 영역임을 말하고 있다. 그 공간이 열려야 할 때와 닫혀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자기 자신을 잃는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한다. 그 속에서 칭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시도는 곧 내면의 소음을 불러온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고 눈치를 보고 자신을 꾸미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멀어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말한다. 그는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의 간섭 없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중요시했다.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부정하진 않았다. 그는 단지 필요 이상을 경계했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과 섞일수록 자기다움을 잃는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의식하게 되고 그 의식은 점차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억누른다. 너무 많은 관계는 내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고 감정의 중심을 흐리게 하며 삶의 방향까지 흔들리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 도드라진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알림, 누군가의 일상, 생각, 감정이 무차별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 내가 원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침입당하는 것이다. 정보는 넘치지만 사유는 줄어들고 말은 많아지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줄어든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잠시라도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의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지만 그렇다고 사회에만 의존해서는 살 수 없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야 타인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고독 속에서 위대한 정신은 깨어난다. 이 말은 남들과 떨어지라는 선언이 아니라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요청이다.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잃을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은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거리, 감정적 거리 역시 중요하다. 누구와 있든 자기 중심을 유지하는 힘. 그 힘은
고요 속에서 단련된다.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평화가 필요하고, 혼자 있어도 함께 있는 듯한 따뜻함이 필요하다. 그 균형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혼자 있다고 고립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양이 아니라 질, 속도가 아니라 방향,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들과의 진정한 관계다. 그것이 우리가 고독을 사랑하면서도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용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오해한다. 말이 없으니 소심한가 보다. 표현이 적으니 냉정한가 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본다. 그는 말한다. 조용함은 내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빈 그릇은 쉽게 흔들린다. 속이 비어 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고 요동친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가장 강한 힘은 침묵 속에서 오는 집중이라는 것을. 말 없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 그는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묻는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이 말이 나를 지켜주는 말인가? 혹은 나를 노출시키는 말인가? 이런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말한다. 시선으로, 표정으로, 침묵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그는 소음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을 더 고요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이는 말수가 적고 어리석은 이는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는 자주 말로 자신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말이 많을수록 의도가 왜곡되기 쉽고 관계는 복잡해진다. 침묵을 지킨다는 건 그저 말을 참는 게 아니다. 그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증거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침묵을 가질 수 있다. 이 시대는 말 많은 시대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의견, 감정이 언어의 형태로 쏟아진다.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초조함 속에 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는 정말 말해야만 존재하는가?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 침묵 속에서 더 뚜렷해지는 관계가 있고 말을 삼킨 자리에서 더욱 깊어지는 신뢰가 있다. 조용한 사람은 자기 안의 공간을 알고 있다. 그 공간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쉼이 되어줄 수 있다. 그는 말보다 사람을 듣는다. 대화의 틈 사이에서 말의 뉘앙스 속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을 먼저 알아차린다. 그는 듣는다는 것이 곧 이해라는 것을 안다. 쇼펜하우어는 말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미덕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품격이라 말한다. 그는 말보다 존재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존재감이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조용히 있어도 사람들이 느끼는 무언가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감정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며 상황의 무게를 늘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내면의 훈련과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안다. 그래서 그의 침묵은 그저 말이 없는 공백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여백이 된다. 그 여백은 사람을 쉬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때로는 울컥하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말 없는 사람 앞에서 왠지 모르게 긴장을 늦춘다. 그 사람이 가진 조용한 기운이 우리 안의 소란을 진정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말 없는 사람이 가진 힘이다. 그는 말로 사람을 끌지 않는다. 대신 그가 있는 자리만으로도 주변이 달라진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란다. 어릴 적엔 부모의 눈을, 학생 땐 선생의 평가를, 어른이 된 뒤엔 사회의 기준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의 인정은 달콤하다. 칭찬은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주목은 존재감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 삶의 중심은 서서히 밖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살아가는 삶은 늘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 시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기분, 가치관, 상황에 따라 나에 대한 평가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 불안은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은 욕망으로 바뀐다. 결국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닌 보이길 원하는 나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껍질을 벗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한다. 진짜 자유는 타인의 인정을 버릴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덜 보고 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훨씬 간결해진다. 자기 삶의 방향을 남의 손에 맡기는 사람은 늘 갈피를 잡지 못한다. 오늘은 이 말에 흔들리고 내일은 저 시선에 휘청인다. 그는 자기 삶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에 솔직해져야 한다. 그 정직함이야말로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둘째,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언제나 불행하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잘났고, 더 갖고 있고, 더 사랑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다. 비교는 내 삶의 고유함을 지우고 무의식적으로 남의 삶을 복제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 모든 인생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그 말은 곧 모든 인생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셋째, 내면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세상의 소음은 늘 크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소리를 키우는 방법은 고요함을 찾는 것이다. 산책을 하거나 혼자만의 글을 쓰거나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런 고요한 순간들이 우리 내면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덜어내라고 말한다. 덜어냄을 통해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한다. 타인의 인정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관계의 고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외로움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삶의 중심에 설 수 있다.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삶은 편할 수는 있지만 결코 깊어질 수는 없다. 진짜 깊이는 내 안의 뿌리를 다져가는 데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은 정말 나의 것인가?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나다워진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다. 삶은 본래 단순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함을 복잡함으로 바꾸는데 놀라울 만큼 능숙하다. 생각은 쓸데없이 가지를 뻗고 욕망은 끝없이 늘어나며 타인의 삶은 자꾸만 부러워진다. 그래서 삶은 점점 무겁고 복잡해진다. 쌓이고 얽히고 흔들리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이 아닌 타인의 조각을 덧댄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삶이란 가능한 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그에게 단순함은 철학적 미덕이었다. 무욕의 상태, 고요한 정신, 불필요한 경쟁에서 물러난 태도, 그것들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그는 믿었다.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부유한 삶이다. 왜냐하면 단순함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이다. 물건이 적으면 마음이 가볍다.
관계가 단순하면, 오해가 줄고 생각이 정리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의 첫 번째 기술로 욕망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욕망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게 만든다. 그는 욕망의 본질을 이렇게 말한다. 욕망은 결핍의 증거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힘이다. 두 번째는 일상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단순한 삶은 리듬이 있다. 수면과 식사, 일과 휴식,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유지될 때 우리는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해진다. 리듬은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정감의 다른 이름이다. 하루하루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축적된 내면의 질서 때문이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감정에 휘둘린다. 화나고 불안하고 부럽고 외롭고 그 감정들은 대부분 내가 아닌 외부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뉴스의 자극적인 문장, 소셜미디어에 떠오른 누군가의 행복한 사진, 그 모든 것이 내 감정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평온을 흔든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 외부의 자극에 덜 반응하는 것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한 번 더 거르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지나치면 사라질 감정이 아닌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은 훨씬 단순해진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자기만의 내면, 공간을 갖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 세상의 소음도, 타인의 기대도, 욕망의 속삭임도 닿지 않는 고요한 중심, 그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 공간은 때로는 글쓰기이고, 때로는 산책이고, 때로는 명상이나 책 읽기일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지키는 일이다. 자신을 매일 조금씩 들여다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시간. 그것이 삶의 단순함을 가능하게 만든다. 삶은 복잡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다. 덜어내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삶의 진짜 향기가 느껴진다. 단순한 삶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비움은 결국 나를 채우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다.